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은 이를 미한일 3국 안보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용한 수단이 현재로선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25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의지에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sanctions are going to be effective. You don't really, at this juncture, I wouldn't depend on the UN Security Council doing anything either with China and Russia there. So I wouldn't think about that. So the tools that we would have as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others probably are limited at this juncture. 베라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이런 상황을 미한일 3국 간 영내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see disarmament and getting rid of their nuclear capabilities anytime in the immediate future. So I think we ought to think about it within that context. That doesn't paint a real optimistic picture, but right now, I guess how I'm thinking about it and how I'm talking about it with colleagues is if you see that seventh nuclear test, let's use that as a forcing function to strengthen our trilateral relationship.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은 7차 핵실험 이후 대화 재개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for us to return to talks, you heard me say 100 times, I think it'll be after the seventh nuclear test, it'll be after North Korea achieves next level of capability that they are seeking, so that if and when we return to talks, they will have more leverage.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자는 새로 출범한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이 여러 면에서 미국과 일치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한 대통령의 대외 정책 추진에 양국의 국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On the part of the UN government, they need to really demonstrate how Korea's role, whether it's in global health or in supply chains or chips, this is something that benefits the South Korean public, right? They need to draw the linkage between what they're doing abroad and how it benefits folks at home. 차석자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이런 글로벌 관여가 미한 동맹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공론화해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이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조에 대북 제재 이행 조치를 연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캄보디아 민주주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캄보디아 외부 세력의 정치적 개입 실태에 관해 보고하도록 하는 캄보디아 민주주의 인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의회가 승인한 캄보디아에 대한 여러 원조 항목이 명시됐으며 원조에 캄보디아의 대북 제재 이행을 조건부로 연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22 회계연도 국무 예산과 2018년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에 따라 대북 제재 이행 등과 관련해 영내 안보를 강화하는 효과적 조치를 할 때까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등 관련 업계에서도 이런 위장 취업 시도가 빈번하게 포착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금전적 이익과 함께 업계의 정보도 노리고 있으며 실제 취업으로 이어져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채용 업체인 크립토 리크루트의 설립자인 닐 돈든 씨는 최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 시도 사례를 자주 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구직 전문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링크드인 계정에 암호화폐 관련 개발자 등 화려한 이력으로 위장해 매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The last couple of years, we literally get applications like every day almost from these candidates. If you put a job on a job website, you'll notice that often the first ones to reply are these North Koreans, these fake profiles. 돈든 씨는 그러면서 이들 중 일부는 채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몇 달 안에 역량 부족이 드러나 일을 그만두거나 회사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y feel maybe a little bit embarrassed. They know they made a wrong decision. But ultimately what happens is these candidates can't do the job that they claim they can do. Or my guess is they're attempting to hack them, get inside information on the business. 돈든 씨는 또 링크드인에 여전히 북한 노동자와 연계된 가짜 계정이 있지만 링크드인 측은 자체 검증 역량 등으로 인해 이런 계정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링크드인 측은 가짜 계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서비스 정책에 대한 위반으로 자체 위협정보팀이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해 이런 계정을 탐지하고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은 최근 미국 관계당국도 주목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5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는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며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합동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의보에서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를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삼으면서 정보 취득을 위해 관련 업체에 취업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Whether they're targeting, an IT company or a cybersecurity company, they can learn more about what it's like to navigate through these fields and build up that repertoire to create these opportunities, or just to learn more about, potential vulnerabilities. FBI에서 대북 제재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미국 암호화폐 정보업체 TRM의 닉 칼슨 분석관은 북한의 IT 종사자들은 북한 당국의 사이버 범죄 인프라의 일부이며 이들은 정찰과 단순 수익 창출을 위해 외국 기업에 침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칼슨 분석관은 그러면서 이런 IT 인력이 사용하는 계정을 식별하고 폐쇄하는 것은 한 개를 없애면 또 다른 10개가 바로 고개를 드는 두더지 게임과 같다며 관계 당국의 역할과 함께 민간 업체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차단과 단속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책임 있는 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분야 등 모든 가용한 정책 도구들을 사용했다면서 이것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책임 있는 자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한 정책 도구들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 깃발을 단 선박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북한 서해상에 또 다른 중국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중국 선적의 산허호는 현지 시각 26일 현재 북한의 서해 초도에서 서쪽으로 약 26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산허호가 송신 중인 해상 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가 현재 중국에 있는 다른 선박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선박의 MMSI 조작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제재 위반으로 추적을 받는 자국 선박의 MMSI를 조작한 뒤 타국 선박으로 둔갑해 운항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로 오는 27일 제막식이 열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을 주도했던 고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의 유가족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한국전쟁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부인인 애널리 웨버 여사는 25일 VOA에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를 예우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웨버 대령은 생전 한국전쟁을
자유수호의 의미 있는 싸움으로 평가해왔다면서 한국전쟁을 극복하고 발전한 한국을 늘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웨버 여사는 그러면서 한국전쟁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었다면서 웨버 대령은 자유를 위해 한국전쟁에서 싸워야 했다고 믿었으며 그것을 위한 헌신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강조하고 한국이 다시는 그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미래 세대에게 한국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박민식 한국국가보훈처장은 24일 첫 방미 일정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지난 4월 별세한 고 웨버 대령의 자택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용사의 집 명패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 차원의 감사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